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요즘 보험 좀 잘 안다는 분들은요, 실비 이외에도 입원비 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입원비 보험은요, 실비로는 좀 부족한 비싼 치료비, 그리고 비싼 입원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하나 더, 여러분들 다른 입원비 보험이 있어도 정액 지급이기 때문에 중복 보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입원비 보험 어떻게 하면 더 실속 있고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입원비 보험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인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큰돈 드는 암 치료라는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갑작스럽게 큰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든든히 대비해볼 수 있는 보험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보험 고민 해결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요즘 입원비 보험하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신다고 합니다. 입원비 보험 얼마나 실속 있는데요? 중복 보장 가능한가요? 그러면 어느 회사 상품이 가장 좋은가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박주영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술하거나 입원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절실하게 입원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험하거나 입원 중에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입원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내가 평생토록 100세 사는 동안 내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입원비 플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실손의료비를 갖고 계실 텐데요. 물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실비가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보험이라고 말하는 실손의료비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손의료비를 갖고 있었을 때 내가 입원을 할 경우에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첫째, 입원을 했을 때요,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부분은 90% 대부분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보장되지 않는 부분 1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비급여,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80%를 적용을 해주고요. 내가 20%를 보장을 내가 내 돈으로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물론 유병자 같은 경우는 본인은 30%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럼 20%와 20% 이런 부분이 금액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금액이 크게 됐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요, 내가 큰 병이 있거나 응급상황이 생겼거나 생명이 위독할 때 찾는 병원은요, 상급병원, 즉 우리가 말하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런 경우 보면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특실 또는 1, 2인실을 먼저 거치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실손의료비에서는요, 네, 병실 차액의 50% 중에서 즉 하루에 10만 원만 보장을 해줍니다. 내가 특실에서 하루 일당 입원비를 병실료를 5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실손의료비에서는 10만 원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실비로도 충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입원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지금 갖고 계시고요. 또 가입하실 때 준비하는 것들인데요. 보통은 첫날부터 입원비는 최근에 많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10,000원 또는 20,000원이에요.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뭐 2만 원. 이제 어떤 경우는 최근에는 뭐 3만 원도 있었으면 대부분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도 가입할 수는 있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120일 한도 또는 뭐 180일 한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만 원을 가입하신 분들은요, 왜 만 원 가입했을까요? 비쌉니다. 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12,000원, 13,000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가성비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보험이 우리한테 필요할까? 내가 입원했는데 1, 2만 원 받으려고 입원비를 넣을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가성비를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보장은 어떨까요? 무조건 따지지 않고 질병상해 병원 가기만 하면 무조건 입원하면 하루에 3만 원 일당으로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상급병원, 우리가 큰 병에 가는 이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에 40만 원씩 지급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1, 2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40만 원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루 일당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입원비를 준비할 때도 많은 보장을 받아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고요. 물론 30세부터 80세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입원을 정말로 얼마나 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실제로요, 상해 입원도 많이 합니다. 보통 손상을 우리가 상해 또는 재해라고 말을 하는데요.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고 표현을 하고요. 손해보험은 상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실제로요, 하루에 3,200명 이상이 입원을 한다고 해요. 우리 주변에 없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많은 상해 사고로 입원을 하기도 한다고 하죠. 한 달, 1년 엄청난 숫자들이 매일매일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 외에도 나머지는 전부 다 질병이죠. 질병에 대한 입원비도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많은 입원과 수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원입니다. 그러면 상해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상해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이 여성보다 조금 더 상해 사고가 많고요. 물론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교통사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손상 원인은요, 뭐 추락, 낙상부터 시작해서 교통사고, 기타 해서 매일매일 3,200명 이상이 입원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과연 이런 입원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한번 내 증권을 꺼내놓고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짧은 입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입원 통계를 보니까 보통 20일 전후로 입원을 많이 한다고 해요. 10일에서 30일, 그러니까 한 달 넘는 입원은 정말 굉장히 큰 중증인 거고요. 대부분의 입원은요, 보통 일주에서 한 달 사이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 10일 정도라고 하죠. 평균 건당 입원 일수가 10일입니다. 그래서 입원비는 약 155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병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네, 2017년 기준으로요. 1950만 건에서 10일 정도 건당 입원을 한다고 하죠. 물론 한 번만 입원하실 경우도 있지만 뭐 사고가 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뭐 무릎 관절 수술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병으로 입원할 수도 있고 그런 뭐 보통 입원을 하시게 되면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 후에는 충분한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수술과 입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어쨌든 입원은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원비뿐만 아니고요. 수술비와 간병비까지도 우리가 준비한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입원비만 준비하더라도 충분한 입원비가 준비된다면 수술비와 간병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급 병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뭐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뭐 건국대학교 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병원의 이름 붙은 대부분의 그 종합병원이 상급 병원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을 해서 일정 부분 병상 개수와 의료진과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큰 종합병원들이 대부분 상급 병원들이 다 상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위험하거나 큰 수술해야 되거나 치료를 하게 됐었을 경우는 대부분 작은 병원보다, 동네 병원보다는 큰 병원을 찾게 되는 게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질병이 있어. 그러면
작은 병원 가시나요? 아니죠. 기왕이면 조금 기다리더라도 큰 병원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는 큰 병원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기여도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보여드리는 입원비는요. 상급 병원에 갔었을 때 입원비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무조건 3만 원은 기본이에요. 우리가 10,000원, 2만 원, 3만 원 가장 많이 가입하는 입원비인데요. 이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급 병원이죠. 무슨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갔었을 경우에 하루 일당 20만 원이 입원비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중환자실로 가게 됐었을 경우에는요. 추가로 더 20만 원이 돼 있어서 기본까지 하니까 합하면요. 하루에 40만 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 너무 잘 알 텐데요.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요. 어디부터 가나요? 물론 급하면 응급실을 거치겠지만 응급실에서 응급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네, 특실 또는 1, 2인실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상급병원의 입원비는요. 하루당요. 최하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일일당 병원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입원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하루에 4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비까지 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실비가 없다면 하루에 40만 원이기 때문에 특실이나 1, 2인실에 조금 오래 있어도 전혀 걱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급병원으로 가서 입원실 또는 중환자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병실은 20만 원, 중환자실은 40만 원씩 하루당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요. 우리가 입원 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입원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상급병원 중환자실에 내가 입원 일수에 따라지만 한 달간 입원했다 그러면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진단비, 웬만한 수술비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 2만 원, 3, 4만 원 이렇게 준비하시기보다는 정말 큰 병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에 40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입원비 한 번쯤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보장을 해주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3만 원씩 첫날부터 가능하시고요. 최고 상급병원 중환자실 때는 하루에 40만 원씩 하루당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일반 병실은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치료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3.25에서 간단하게 간편 심사를 통해서 누구나 가입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입 조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술비와 진단비 등 내가 원하는 부분, 갖고 있는 보장을 분석한 후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가입 금액 예시와 보험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기본 입원비는 3만 원이고요. 상급병원 입원비는 같이 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20만 원. 그리고 중환자실이 2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당 일일당 최고 얼마냐? 40만 원 되겠습니다. 40만 원. 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거는 이제 보험료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넣었어요. 나이 들면 나타날 수 있는, 물론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특약도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 좀 비싸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질병 사망 500만 원 중에서 기본 특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맞춤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입원비, 보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과 2형이 있는데요. 1형은 11형, 딱 평균 10일 정도 입원을 한다고 감안했었을 때 횟수 상관없이 많은 질병상에 묻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11형은요. 40세 같은 경우는 15,600원 남자, 여성은 2만 원이고요. 70세 같은 경우도요. 2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70세부터는 보장 금액이 약간 줄입니다. 그래서 2, 3만 원대, 즉 40대는 만 원대죠. 이 만 원에서 3, 4만 원대로 해서 하루에 4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1형이 있고요. 2형 같은 경우는 30일, 난 조금 더 입원을 많이 할 걸 대비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2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40세에서 70세까지 보면 2만 원대 40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3만 원, 5만 원대 이렇게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입원했었을 경우 상급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에 40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입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저렴하게 준비해 놓으면요. 내가 정말 입원하게 됐었을 때 걱정 없이 특실이든
1인실이든 2인실이든 걱정 없이 내가 충분하게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이 입원비 플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보험을 가지고 갖고 있는 입원비가 있다면 중복해서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입원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비 외에 따로 하나 더 여러분들 입원비 보험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요즘 입원 일수 자체는 길진 않지만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래 살게 된 만큼 특히나 나이가 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치료나 수술 때문에 입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치료비나 수술비보다 더 비싼 입원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신 경험 있으실 것 같고요. 게다가 가족들 눈치가 보여서 입원하는 것 자체가 마음 불편하신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루 10,000원, 20,000원 조금만 주는 그런 입원비 보험이 아니었고요. 상급 병원이나 상급 병원 중환자실 기준으로 첫날부터 여러분들이 하루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보장이 탄탄한 입원비 보험입니다. 요즘 추세에 맞춰서요. 입원 일수는 짧게 가져가면서 내가 하루 일당 받을 수 있는 입원비는 큰데 여러분들이 한 10,000원 내에서 2만 원대부터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지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고 다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보장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이제 나이가 들면 입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게 많아지는데 어떤 경우는 뭐 심한 질병으로, 또 어떤 경우는 사고로, 어떤 경우는 교통사고로 다양한 이런 질병으로 인한 어떤 상해로 인한 입원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입원할 때마다 주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퇴원하고 또 다른 걸로 또 입원하게 되면 또 주는 거고요. 무한 반복 입원에 대한 어떤 그 질병이나 상해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원할 때마다 하루에 40만 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떤 입원이든 간에 종류 없이 주기 때문에 가능하시고 또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실손으로 있다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딱 정해진 금액을 40만 원씩 딱 주기 때문에 횟수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입원할 때마다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관대한 입원 보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원만 하면 무조건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정액 지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입원비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병상의 종류 상관없이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원비 보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한번 추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보험들의 경우에는 뭐 요즘 보험 시장이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또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보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신 입원비 보험은 건강하신 분들 이외에도요, 뭐 병력이 있거나 약 드시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장을 많이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325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5년 이내에 암이 아니면 되시고요. 물론 이제 5년 이내 암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시간을 따져보고 기간을 따져보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력이 없으셔야 되는데 간단한 입원이나 수술 같은 건 괜찮습니다. 뭐 일주일 이내에 입원했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기 때문에 가능하시고요. 또 3개월 이내 추가 소견이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 것만 아니라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완화돼 있어서 대부분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분들은 물론이고 약을 드시거나 병력이 고민되시는 분들도요. 입원비 보험을 한번 추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단비나 수술비 이외에도 이렇게 입원비 보험을 잘만 활용하시면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박지영 전문가님과 모시고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보장이 큰 입원비 보험을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입원하시는 그런 상급 병원은요. 실비만으로는 전체 입원비에 충당이 좀 힘듭니다. 이럴 때 하루만 입원해도 몇십만 원씩을 첫날부터 받을 수 있는 입원비 보험이니까 많은 전화, 문자 연락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입원비 보험을 비롯해서 이렇게 10,000원대, 20,000원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 정말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니까 많은 문의 연락 주시고 내게 필요한 보험 저렴하게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큰돈 드는 암 치료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우리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암을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극복 못한 문제가요. 맞아요. 비싼 치료비 같아요. 그렇죠. 정말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좀 도움되는 보험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네. 제가 오늘 여기 소개시켜드릴 게 제 첫 화면을 뭘로 띄웠냐면 치료비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 마음이 아픈데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예. 아니면 암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치료비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들고 나왔는데요. 음. 이거 보면은 예. 암에 걸리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치료비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치매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길게 드는 부분이고 이 암은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예. 큰 돈을 단기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이런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돈을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준비하면서 쓰면서까지 이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속상하네요. 우리가 네네. 치료 방법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방법이 있는데 치료할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 그건 정말 그렇죠. 비참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현명한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뭐 여전히 암이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우리 통계청 자료가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예. 한 35년 전 자료부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동의 1위예요, 암이. 와, 35년째요. 35년째 부동의 1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질병들 뭐 심장질환, 당뇨, 자살, 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도 오르락 내리락은 하고 있지만 이 암하고는 너무나 확연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암으로 인한 사망이 너무나 크고 암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으로 암을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암도 종류가 참 많은데 얼마나 어떤 암이 가장 많은 돈이 드는지 궁금한데 네, 어떻게 그렇죠. 될까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비용이 드는 암이 간암, 췌장암 이 정도 순으로 뽑혀져 있더라고요. 예. 간암은 한 6,600 이상 들고 뭐 췌장암도 6,300 이상 들고 폐암, 담낭암, 위암, 대장암 이런 종류의 질병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죠. 보통 그러네요. 6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비용도 많고요. 뭐 4천, 3천 뭐 이 정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암 보험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예. 암 진단 자금이 평균적으로 2천에서 3천밖에 안 되세요. 2천만 원에 3천만 원이면은 만약에 내가 간암에 걸렸다. 네. 그럼 다 빼고 지금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그렇죠. 4천만 원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암은 보험 상품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기본적으로 암을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예. 하시고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세요, 사실. 그런데 직접 들여다보면 진단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왜냐? 보험료도 비싸죠. 맞아요. 네. 보험료가 비싸니까 준비하시기 힘드신데 좀 더 저렴한 방법으로 암을 치료도 하고 우리가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네, 우선 암 치료를 예. 어떻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가 의료보험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솔직히 예. 암 환자들 5%밖에 부담 안 하거든요. 병원에다 내는 예. 돈은.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돈이 계속 들어갈까? 그러게요. 그게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 달 평균 암 치료비가 424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아, 그 중에서
58.9% 그러니까 60% 정도가 항암 치료비로 소모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항암제 치료네요. 그렇죠. 예. 이게 수술이나 진단 검사비는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런데 의료보험에 혜택이 안 되는 이런 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안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저는 몰랐어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이었네요. 네네. 그래서 요 항암 치료비를 어떻게 진단비보다도 사실은 치료비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제가 직접 환자분들을 만나뵙고 상담을 해본 결과 진단 자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치료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비가 의료보험에 혜택이 안 되니까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항암 치료를 하면 우리가 예전에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켜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렇죠.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항암 치료가 예전 항암 치료는 정말 주변에서 암 환자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머리도 하나도 없고요. 맞아요. 그리고 바싹 마르고요. 누가 봐도 암 환자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막 구토? 그런 것도 너무 심하고요. 예. 이런 항암의 부작용들이 부작용이 겁나서도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 부작용이 힘드니까 예. 못 버티시더라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도 지치고 힘드니까 항암 치료 자체가 너무 힘드셔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한국이 의료기술이 워낙 또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암 치료법이 많이 개발됐을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떨까요? 맞아요. 요즘은 암 치료에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예. 처음에 화학요법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 치료고 2세대 치료제가 개발이 됐죠. 예. 근데 이 표적 항암은 뭐냐면 암세포만 찾아가서 얘가 암세포만 죽이는 거야. 정말 죽여야 될 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부분만. 예.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이 암세포만 죽여도 암 환자분들이 너무나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예. 완치되는 단계가 너무 힘드셨던 거죠.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그런데 더 희소식은 3세대 항암요법이 생겼는데 그 다음 게 나왔네요.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면역 항암 치료제. 그래서 뭐예요? 요거는 뭐냐면 요 면역 항체가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이 많이 축나거나 많이 힘들지가 않으니까 암을 이겨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획기적이네요. 보통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네네. 오히려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니까 네네. 환자 본인이 좀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겠네요. 네네. 그래서 요 면역 항암 치료에 대한 원리를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이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암이 면역세포를 먼저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요 면역세포를 암세포와 같은 세포로 만들어버리는 예전의 항암 치료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 면역 항암제 항체를 몸에 주입을 함으로써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연결고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네, 끊어버려서 면역세포만 점점점 커지고 암세포를 이 면역세포가 나중에는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 사람이 몸이 면역력도 떨어지지가 않고 이 힘든 부작용도 겪지를 않으니까 암을 치료하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3세대 이 치료법이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네. 너무나 좋은 장점이 많아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뭐 암세포만 골라서 잘 죽이고 특히 뭐 백혈병이나 유방암, 그다음에 갑상선 폐암에 특히 효과가 있어서 99% 이상의 완치 확률도 생기고 그다음에 생존율도 엄청 높아지는데 정말 이거는 특징이 너무 비싼 거죠, 가격이. 네.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내가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정말 예전과 비교해 보면은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는 말이 그렇죠. 의료기술에서는 실감이 나는데 우리가 그 돈을 충당할 수 없어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비용 문제를 많이 겪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 비용 문제를 보면은 모든 분들이 암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답변을 하신 분들이 80% 이상이세요. 80%요? 네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그만큼 암에 한번 걸리면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산을 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치료만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좋은 방법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소개를 바로 드릴 텐데요. 보험사를 예.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좋죠. 네네. 큰 돈 드는 암 치료비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보험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두 가지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 항암 치료, 표적 항암 치료라는 이 담보 자체가 모든 보험사에 다 있는 상품은 아니고요. 예. 아직은 배타적 사용권이 걸려서 아직은 이 한 보험사밖에 출시가 안 돼 있는 상품인데 우선 그거랑 비슷하게 생활비를 받는 암보험과 같이 비교를 좀 해드릴 거예요. A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은 요 표적 항암 치료 담보가 있는 보험은 10년마다 갱신이긴 한데요. 암 진단비를 기본적으로 넣어서 가야 되는데 최소 금액 100부터 5천만 원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데 진단비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넣었고요. 암 치료비, 그다음에 수술비 넣었고 표적 항암 치료비 있죠. 아까 제가 항암 치료비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요 표적 항암 치료비 담보가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세요. 요 상품 A사에. 그다음에 B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 100만 원 정도 넣었고요. 암 생활비로 100만 원을 5년 동안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게, 그다음에 200만 원을 5년 동안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도 이렇게 있고요. 수술비, 항암 약물 치료비가 5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이 상품에서는.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비만 위주로 하는 A 보험사에 대한 이런 상품이 있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지금 두 가지 모두 일단 진단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하나는 매달 생활비를 받는 거고 네네.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설명 주신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A사를 지금 추천해 주실 것 같은데 A사를 추천해 주신 이유를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우선 보험료를 조금 알려드릴까요? 네, 먼저 볼까요?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담보가 표적 항암 치료비 너무나 가져가고 싶긴 한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너무 부담되시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보시면은 30대 같은 경우는 여성, 남성 2만 원대에 가입 가능하시고요. 저렴하네요. 굉장히 저렴하죠. 40대 같은 경우는 28,000원, 여성은 26,000원. 50대 같은 경우도 여성 33,000원, 남성 42,0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표적 항암 치료비가 암 진단비 5천만 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가입 금액이. 그러니까 암 진단비 5천만 원 준비하실 돈으로 표적 항암 치료비 5천만 원을 준비하시면 어차피 치료를 같이 받으실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A사와 B사의 장점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해드리면 A사는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암진단금도 주계약으로 5천만 원까지 가입은 가능하세요.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합병증이 있으신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 가지만 있으신 분은 가입이 다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유방암, 전립선암도 일반암으로 포함이 돼서 진단자금, 암진단자금 100%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B사 같은 경우 생활비 받는 암보험이죠. B사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암진단비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받으시는 건데 5년 동안 확정 지급 받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5년, 10년 후에는 2배로 뭐 200만 원까지 나오는 이런 담보도 뭐 결정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방암 전립선암은 일반암 진단비 100만 원 가져가시면 30%, 3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이런 조건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정말 암 보험이 예전에는 진단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익숙했다면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최종적으로 A사를 원픽이라고 주셨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그 이유를 정리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항암 치료비가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진단비만 넉넉히 뭐 1억, 2억씩 가지고 계신다면 너무나 좋으시겠지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시죠.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항암 치료비를 가지고 가시면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를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하실 수 있는 이런 A사를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최종 원픽은 A사였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제3세대 표적 항암 치료 이 비를 주는 보험은요, 지금 딱 한 군데만 있다고 합니다. 치료비 때문에 이 암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무려 80%가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방송을 보신 만큼 암 진단비 이외에도 치료비 보험을 한 2만 원대 정말 저렴하게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정말 한국인의 사망 원인 암인 피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 좀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좀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실시간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 플랜 119입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그 증권이 4개가 있는데 예. 그 실제로 받는 보장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네,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그 80세면 보장이 끝나는데 정리할 거는 좀 정리하고 예. 부족한 건 좀 채웠으면 해서 점검 좀 받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연락 너무 잘 주셨고요. 그럼 시청자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50대예요. 50대 초반이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 건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꼬박꼬박 가입을 하고 유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 완납된 보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보험들 지금 리모델링 점검 받아보시는 건 오늘이 처음이세요? 점검을 받아보기는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추가로 또 뭔가를 준비하는 게 부담스럽고 또 나중에 하려고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저희랑 한번 해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부 다 80세 만기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보장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보장을 네. 그동안 못 받으셨거나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거는 없고요. 네. 네. 그냥 좀 전반적으로 내가 내는 네네. 보험료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초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D사의 매일 아침 굿모닝 건강보험은 이미 완납되신 상태고요. S생명에서 3건,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리고 실비와 함께 빅라이프 종신보험 모두 80세 만기로 보이네요. 지금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5만 원이 좀 넘는 상황이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4건의 보험에 가입돼 있으신데 정말 오래전부터 꾸준히 가입을 하시고 완납된 보험도 있지만 보험료 대비 보장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홍지연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이 먼저 증권을 보내주셔서 제가 좀 미리 살펴봤는데요. 예, 네. 4개의 증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청자님의 증권을 보면서 점수를 드린다 그러면 한 70점 정도? 이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간 잘 유지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그냥 봐도 점검을 좀 안 해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게 전부 다 오래됐거든요. 예, 중간에 뭐 하나 좀 있을 법한데 없더라고요. 예, 이번에 좀 점검을 제대로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 예, 만족할 만한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가지고 계신 게 D생명사의 매일 아침 굿모닝 건강보험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2000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41,700원 납입하셨었는데 지금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벌써 완납이 되셨어요. 예, 우선 보장 내용을 보면은요. 3대 진단금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는데 3천만 원씩 보장받으세요. 그런데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일찍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2000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갑상선암이라던가 대장전막내암에 대해서도 일반암으로 그대로 3천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2대 질환인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지금 솔직히 지금 현재 2대 질환에 대해서는 100% 보장을 받기는 좀 어려우세요.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생명사에다 준비한 것 치고는 그래도 뇌졸중 70% 정도는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최선으로 잘 준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특정 질병 수술비로 300만 원 그리고 부인과 질환 수술비로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요즘에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잖아요. 건강검진 하시다 보면 대장용종 한두 개씩 이렇게 제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 부인과 질환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예, 이렇게 딱 3년 전에 네, 건강검진 하다가 그 용종 몇 거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안 받았는데 그거 지금 보험금 청구해도 돼요? 그럼요. 지금 보험금 청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부인과 질환 수술비 담보를 갖고 계셔도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뭐 여성한테 관련된 수술이다 생각해서 관련이 없는 줄 알고 청구를 좀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관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양성 신생물 그래갖고 분류표에 대장용종 해당 사항이 있거든요. 예, 또 보험사마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서류 문의하셔서 청구하시면 지금이라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다음에 보장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뭐 입원비 일당이라던가 뭐 재해로 인한 골절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증권은 정말 잘 준비를 하셨다. 그리고 또 지금 완납이 되셨잖아요. 계속 보장을 잘 받으시면 되실 것 같으신데 조금 아쉬운 거는 80세면 보장이 끝난다라는 거. 예, 그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지고 계신 거는 S생명사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2006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보험료는 13만 1,883원 이렇게 납입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얼추 거의 다 이렇게 납입을 하셨어요. 몇 년 남지 않으셨는데 혹시 여기 유니버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알고 계세요? 뭐가 좋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잘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요, 납입에 대한 뭐 자유로운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납입을 하시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대신 납입을 해주는 대신 내가 쌓아놓은 적립금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대신 해주는 납입 유예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약관 대출 받으시죠. 예, 이자 내고. 근데 그러실 필요 없이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받으실 수 있는 중도인출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몇 년 정도 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납입 중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어서 내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예, 그런 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우선 보장 내용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주계약이라 그래서 사망보장에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진단금이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증권도 마찬가지로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외감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으로 그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소외감 부분은 지금도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납입 면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증권에서는
예, 두 개 다 납입 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대 질환인 뭐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 있는데 이거는 보장 범위가 이제 많으신 분들이 알고 계세요. 예. 뇌나 심장에 있어서 10%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암수술비 600만 원, 뭐 재골절로 받을 수 있는 뭐 진단금 이렇게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또 1호종, 1종에서 3종 되는 수술비가 있어요. 10만 원에서 300만 원 받으시는 거. 이 수술비에서는 치아 보험에서만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를 하신다 그러면 2종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대신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아까 부인과 질환 수술비처럼 많이들 모르셔서 넘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거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임플란트 하시게 되면 보장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험도 괜찮아요. 얼추 다 지금 보험료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거는 80세면 보장이 끝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시는 게 실손 의료비예요. S생명사에. 근데 이것도 단독으로 잘 준비를 하셨어요. 오래전에 가입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S생명사에 빅라이프 종신보험 갖고 계시는데 이거 2012년도에 가입하시고 무려 보험료가 19만 150원 납입하고 계세요. 근데 납입 기간이 무려 28년 동안 되세요. 그리고 보장 내용을 보니까 주계약 5천만 원, 사망보장이죠. 그리고 암진단금 1,000만 원에 5대 질환 진단금 1,000만 원인데 이 5대 질환 진단금에 마찬가지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 들어있어요. 근데 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대 질환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은 뇌나 심장에 있어서 100으로 본다 그러면 한 10% 정도밖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준비하실 때 조금 더 넓은 보장으로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보험 자체가 지금 거의 사망 보장에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발병률이 높은 뇌경색이라든가 협심증에 만약에 진단받게 되시면 보험료 이렇게 크게 많이 납입하셨는데 앞으로 또 20년은 더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발병하게 하셨는데 진단을 못 받으신다. 그럼 너무도 속상하고 억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감히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80세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들은 좀 손해보험사에다가 좀 추가로 보완을 해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에 S사의 빅라이프 종신보험 과감하게 좀 정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손해보험사에다가 준비를 해드려 봤는데 무해지 환급형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년 납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아무래도 살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우선 준비를 80세 이전에 암진단비 충분하지만 암진단비 2천만 원에다가 2대 질환, 아까 전에 부족한 부분 웬만해서는 거의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든가 뇌혈관 진단비를 1,000만 원씩 넣어드렸고 또 이것도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수술비로도 대안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질병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또 77대 질병 수술비라 그래서 그런 수술비도 1,000만 원 준비를 해드려 봤고요. 또 여기에 나이가 드시면 상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상해 담보 여러 가지와 또 일상배상 책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랬을 때 보험료 한 10만 원 좀 안 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까지 전체 보험료가 한 35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여기에다가 정리할 거 큰 덩어리 좀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손해보험사에다 통합보험으로 80세 이후에도 계속 보장받을게끔 이것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시면 보험료는 한 26만 원 정도 그래서 한 9만 원 정도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네. 나중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예, 더 네. 든든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요, 시청자님. 아, 네네. 일단요, 올해 너무 잘 유지해 주셨고요. 70점 네. 드렸다면 이제 100점에 가깝게 저희가 조금 변경이 드렸어요. 종신보험만 네. 정리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보장을 키우면서 우리가 좀 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기 때문에 수술비로 네. 보완을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보험료는 한 10만 원이나 줄어들고 보장은 크게 가져가셔서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모르는 거하고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알려줘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네.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용종 제거를 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원하시거나 혹은 내 보험 안에 숨어있는 기능이 있나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뚜껑을 좀 열어보고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전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